안녕하세요. 금감원 영상에서 시청자님이 금감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올해 금감원의 예산은 무려 3,659억 원이라고 합니다. 많아도 몇백억 원일까 생각했는데 무려 3,7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금감원이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예산을 470억 원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0억 원을 늘리게 되면 2021년도 예산으로 4,100억 원을 요구하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3,700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 늘어나는 규모가 얼마인지만 차이가 났을 뿐이죠. 금감원이 요구했던 건 13% 증액이었고 결과적으로는 1% 증액되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는데 예산을 13%나 더 높여달라는 금감원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성과금 잔치하는 월가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문제가 터졌으니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매년 예산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회사도 정부에게 세금 깎아달라고 하고 회사의 직원은 월급 더 달라고 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돈을 더 받고 싶은 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조직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주는데 사장님 이번에 월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아니 금감원 예산 요구액도 통계가 있네요. 이걸 왜 기록해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는 10% 증액을 요구했고 2019년도에는 2.2%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2.2%로 적게 요구했으니 모아서 2020년도에 13%를 부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금감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부의 돈일까요? 금감원이 돈을 벌진 않을 거잖아요. 금감원 예산은 금융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사들이 돈을 벌죠. 그 돈의 일부를 금감원이 받아갑니다. 금감원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금감원의 한 관계자가 밝히길 예산 증액 대부분은 노후화된 IT 시설을 교체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컴퓨터 좋은 걸로 바꾼다는 것이죠. 서버도 증설하고 말이죠. 최근 뉴스를 보겠습니다. 5월 19일인데요. 금융사가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로는 실질적인 개정이 없이 유지되었던 감독분담금을 개선하는 겁니다. 감독분담금을 개정한다는 건 곧 금감원의 예산을 건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다투다 보니까 금융위가 이제 더 봐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위의 통제를 받습니다. 금융위 설치법에 적혀 있는 것이죠. 마음먹으면 금융위가 금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행정은 모두 법에 근거합니다. 법에 의해서 기관이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기관의 행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돈을 받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봤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운영 재원은 금감원이 검사하는 대상기관이 금감원에게 돈을 납부합니다. 그 돈을 감독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게 검사를 당하는 금융사가 금감원에게 돈을 납부하는 것이죠. 두발 검사하는 선도부한테 상납금을 납부하는 형태죠. 금융위가 분담금을 개정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감독 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감독을 하는데 금융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금감원이 에너지를 어떻게 썼느냐에 달렸죠. 금감원의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달렸을 겁니다. 금융사가 얼마를 버는지보다요. 이런 부분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금융위는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네?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늘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금융사처럼 금감원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는 삥 뜯겼습니다.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이죠. 금융을 하려면 분담금을 내라는 것이죠. 그동안 왜 안 냈을까? 신규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분담금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신규 업종인데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분담금까지 내려면 손익비가 맞지 않아서 시장이 커지기도 전에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했는데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돈을 내도 충분할 정도로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면제되었던 전자금융업자와 P2P 등도 이제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내게 될까요? 총 감독 분담금이 3천억 원이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금감원이 검사에 투입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갈수록 해당 업종은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겠죠. 인력 비중이 50%라고 하겠습니다. 3천억 원 곱하기 인력 비중 50%를 하면 1,500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낼까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해당 업종이 수익이 별로 안 나는데 금감원에서 인력을 대폭 넣어버리면 그 업종은 분담금으로 전부 날려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업종에서는 수익이 1,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에서 인력을 100% 투입했습니다. 최근 은행이 뭔가 수상해서 우리가 인력을 대폭 넣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3천억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억 원이 나오겠죠. 은행은 이 분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인 1,500억 원보다 분담금이 3천억 원으로 더 높기 때문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계산할 때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전체 금융권에서 해당 업종이 얼마나 수익을 차지하는지 반영합니다. 만약 은행권이 전체 수익의 60%를 차지한다면 이를 반영해서 분담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업종은 전체 업종의 수익에서 60% 수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인력을 50% 투입합니다. 그러면 전체 총 감독 분담금 3천억 원을 반씩 나눠서 계산합니다. 반을 나눈 1,500억 원에다가 인력 50%를 곱하고요. 또 다른 반 1,500억 원에다가는 업종의 수익 비중인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더하면 나오죠. 편의상 3천억 원을 절반으로 나눴지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 비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보이는 비중은 8대2입니다. 금감원이 인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얼마였냐? 60%였습니다. 투입 인력 가중치가 그동안에는 60%였기 때문에 투입 인력 6, 업종 수익 비중 4로 6대4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80%를 올렸기 때문에 8대2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투입 인력 가중치가 6에서 8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업종 수익 가중치는 4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감원이 인력을 투입하는 곳이 돈을 더 많이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업종이 얼마나 돈을 벌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인력을 집중하는 그 업종에서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 것이죠. 이게 수수료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해당 업종이 금감원의 관리감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으니까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물론 해당 업종은 금감원 관리감독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금융생태계 안정성을 위해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데 금감원의 인력이 많이 들어간 만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거니까 수수료를 더 많이 내라는 것이죠. 예외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중치에만 100%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자산운용사는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은행이나 카카오페이는 웬만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영업수익과 상관없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수익에 등락이 있습니다. 1년간 대박을 칠 때도 있고 1년간 쪽박을 칠 때도 있습니다. 대박을 칠 때 분담금을 내면 되고 쪽박을 칠 때는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 물론 자산운용사 전체 수익률 보면 플러스일 겁니다. 나는 이번 연도에 적자가 나도 일정 비율은 내야 할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700억 원입니다. 누가 내느냐? 금융사들이 냅니다. 감독 분담금의 형태로 내는데요. 최근에 금융위에서 손을 봤습니다. 인력 비중 가중치를 60에서 80%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영업수익 가중치는 40%에서 20%로 내려왔습니다. 즉 금감원 인력이 더 투입될수록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2023년도부터는 감독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